예, 대구광역시재난 안전대책본부장 권영진 시장입니다. 2020년 3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요청과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의 진단 조사 결과 검사를 받은 709명 중 236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양성률이 33.3%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집회 후 2주가 경과했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당부와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확진 환자 1199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입소하겠다는 환자가 575명, 입소가 어렵다는 환자가 534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 대책본부에서는 진단의사 150여 명, 콜센터 요원 100여 명 등 300여 명 이상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진단 소견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냐, 입소냐, 자가치료냐 또는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대책 당국의 권한이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이 분류 과정에서 환자들의 상황과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방역당국의 조치 결정에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병원 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막대한 국가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각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될 연수원,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확진 환자들을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주신 전국의 시도와 기업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새롭게 시설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칫 꺾이는 기세를 잡을 기회를 놓칠까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을 이대로 둘 경우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구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3월 7일 토요일 00시까지의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7일 오전 0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0시 대비 390명이 증가한 총 5,084명입니다. 대구시에서 자체 집계한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 환자는 신천지 교인 236명, 일반 시민 156명입니다. 확진 환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5,084명 중 1,949명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952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현재 2,127명이 확진 후 입원 대기 중이며 오늘 중 국군 대구병원, 광주 빛거울 전남대병원 등에 77명을 입원시키고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등 6개 센터에 101명을 추가 입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퇴원 및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9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1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27명의 환자가 완치되었고 29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재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이신 김신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성당동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고 대구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는 대구시 소유 1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142명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분석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한 결과 입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중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46명이며 14명은 병원 이송하였고 32명은 입원 대기 중입니다. 대구시는 3월 5일 입주자 전원에게 자가격리 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인 1실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입주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달서구청과 종합복지회관에서 자가격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일반인들은 출입 통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대구시 진단검사는 총 33,805건으로 일반 시민들께서 받은 검사가 24,341건 72%이며 신천지 교인이 받은 검사는 9,464건 30%입니다. 어제 하루 있었던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환자 318명이 대구은행 연수원과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연수원에 입소하였고 이들 시설에 의료진 46명과 대구시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 72명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확진 판정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제외한 134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일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4명 중 20명이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협 경주교육원 입소자 1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삼성 영덕연수원 입소자 1명이 흉통 증세를 보여 대구 의료원으로, 한티 피정의 집 입소자 2명이 각각 두통과 폐렴 증세를 보여 대구 의료원으로, 또한 어제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했던 1명이 구토 증상을 보여 천안 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온정을 이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전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도 지났지만 아직 우리 대구의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 봄은 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봄나들이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절제 덕분에 그동안 급증하기만 했던 확진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감소세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전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너무나 훌륭하게 행동수칙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주말도 불편하시더라도 외출과 모임, 행사를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다만 사회적 거리는 둘지라도 심리적 거리는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시다. SNS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김신우 단장님께서 환자들의 상세한 건강 상태와 또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사망자 1명 있으셨고 보고드립니다. 대구시 29번째 환자입니다. 남자 66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2월 26일 날 전신 위압감, 쇠약을 느끼셨고 2월 28일 열감과 호흡곤란이 생겨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고 오신 당일날 양측 폐렴, 폐부종이 발견되었습니다. 2월 28일 날부터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낮아지고 하신 중에 3월 6일까지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2시 35분, 아침 2시 35분 사망하셨고 심폐소생술 거부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지금 중환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점점 늘어서 33명 받고 계십니다. 에크모는 3명 하고 계십니다.
입원 요구도 평가를 입원을 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을 계속 하는데 입원하고 또 다시 평가하고 하는 과정을 대구시에 150명 정도의 의사들이 하고 계신데 2053명에 대해서 어제 기준은 어제 3월 5일 날 기준입니다. 275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원하신 분은 106명이며 입원하지 못하신 분은 169명입니다. 계속 입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갑자기 좀 느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재판단이 되어서 지금 확진자들은 줄고 있지만 병에 이렇게 진단을 대고 변화로 더 입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시장님께 하실 질문을 일괄해서 다 질의 답변하시고 이후에 환자 상태에 관해서는 교수님이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권 기자. MBC 박민수 기자입니다. 연임 고생하시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금 확진 환자가 많아서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는 언제 내려졌고 이게 좀 이 코호트 격리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진행 상황이 좀 불안합니다. 네, 이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해도 명명해도 되고 엄격한 자가격리 조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전체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코호트 격리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전원 입원 내지는 입소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코호트 격리, 일체의 출입을 봉쇄하고 안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 거기 요양보호사나 의사, 간호사들까지도 거기서 숙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코호트 격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코호트 격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조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맡아주셨던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음 아파트 집단 유행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인지는 저희가 확진자들의 집단 거주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던 중 3월 4일 날 확진자 23분이 동일 아파트 주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 대구시와 남구보건소가 합동 역학조사팀을 꾸려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민 전체 명단을 확보하여서 확인한 결과 전체 137명 중 92명이 신천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당일 바로 이제 전체 주민 대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전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를 일단 선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였고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점은 그 당시 마지막 환자 발생일이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3월 1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전체 신도 아파트 주민 명단을 확인한 결과 25명의 추가 확진자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이 당시 총 38명이 한마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5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남구보건소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검사한 누락자 51명 중 35명,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진 44명 중에서 접촉자 29명에 대해서 검체를 실시하였고 실제 거주자와 퇴소자, 그 기간 동안의 퇴소자를 파악한 결과 최초에 확인된 사람들 중 미거주자 1명을 배제하였고 퇴소자 4명을 확인하였고 무단 거주자 1명을 파악하여서 총 142명을 관리 대상자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42명 중에서는 신천지가 94명, 총 확진자가 현재 46명으로 확인되어졌고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그 확진자 46명 중에서 14명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 이미 입원 또는 입소 조치되어졌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 중 엄성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한 결과 3월 15일까지 추가 격리 조치하였고, 미신도 중 엄성인 경우, 전원이 엄성입니다. 미신도는 엄성인 경우에 검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확진자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여서 역시 3월 15일까지 격리할 예정이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엄성 확인이 되는 대로 격리 해제할 조치 예정입니다. 같은 세대라는 게 두 개 동 중에 같은 동, 다른 동 이 같은 집입니다. 네,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인 1실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음성이 나오는 대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면 바로 코호스가 바로 없어지는 그런 개념인가요? 신천지 교인 중에서 미확진자는 15일까지 그러니까 자가격리 조치할 거고요.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사셨던 분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같은 집에 살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상당 기간 자가격리를 조치하였는데 같은 집에서도 사실은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걸로 확인하고 저희가 해제 조치하는 걸로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음성이 나오면은 아파트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확진자는 저는 오늘 중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때문에 남는 분들은 의심 환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의심 환자들도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다른 분들과 외부인들과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엄격히 관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생활센터 거부나 검사를 거부한다는 계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저는 다 그 조치에 지금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시는 편입니까? 네.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 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YTN 윤지 기자입니다. 그 신천지 교인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게 어떤 그 구속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 네,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한마음 아파트랑 그러면 앞에 문성병원이랑 혹시 연관성이 확인된 게 있는지를 질문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행정명령 관련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단검사 보고하시는 분은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진단검사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지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 설명해 주시면.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 의뢰해서 수사 의뢰 경찰이 소재 파악 의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심 환자로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화했을 경우에 전화를 몇 차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전화 수신 거부라고 판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소재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성병원과 문성병원과 한마음병원 관계는 김종현 우리 부단장님께서 추가 설명하시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문성병원의 한마음 아파트 입소자 중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문성병원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신데 이분은 3월 4일까지 출근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선 김에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한마음 아파트 거는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저희가 제가 많은 전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결과 한 의심이 되는 곳은 한 10군데 정도를 저희가 찾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단 많은 시민분들께서 혹시 신천지 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TV조선 이신철입니다. 나오신 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아파트가 감염이 교인들 간의 접촉자에 의한 감염인지 아니면 에어로졸이나 이런 주가 감염이 있는지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일단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실제 같은 집의 신천지 교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나머지 비신천지 교인인 경우에 전파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아파트고, 방이 2개, 거실인데 거실도 굉장히 좁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실제 에어로졸에 의한 전파보다는 비말에 의한 전파의 가능성을 좀 더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이후에 실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직장에 대한 전화조사를 이미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건을 2건 정도 발견을 하였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자가격리를 지킨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이후 시점부터 평균 잠복기 평균일에 해당하는 5일이 지난 2월 26일 이후에도 16명의 환자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 밖을 벗어난 것으로는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지 않았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유수 기자님. 한마음 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혹시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여부하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대거 이렇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혹은 입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아파트는 이 종교와 관계없이 35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임대하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입주할 때 종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35세 미만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 집단적으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예.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들에 대한 앱 사용이 시행되는데, 그 앱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또 맹점이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시에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우리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상 확진 환자들은 세 부류로 분류해서 치료 및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병원으로, 그리고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그리고 꼭 자가에서 치료하기를 해야 될 그런 환경이 되는 분들은 자가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자가에서 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자가에 대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대구광역시와 구군 경찰이 자가치료 대상자, 자가에서 치료할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 대상자들에게는 앱뿐만 아니라, 앱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을 두고 갈 경우에는 좀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전담 공무원과 그리고 경찰까지 협조를 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선영입니다. 그 신천지 교회 명단 확인되는 의심 및 거주지가 10군데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 코호트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대구교회 폐쇄 전에 이 한마음 아파트에서 예배드린 사람 몇 명인지 파악되셨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이후에 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혹시 조사된 결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다수가 거주했던 장소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몇 곳에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역학조사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아파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거나 그 거주지에 취할 거냐의 문제도 그 부분들이 확인돼야 거주지별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그 이외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BS 김종훈 기자입니다. 그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 정확히 100가구가 맞는 건지, 그러면 142명이 확인되면 뭐 어떤 사람은 1명이 살고 어떤 집은 2명이 사는 그런 원래 그런 형태인 건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입소하기 위한 뭐 조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도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처 그까지 자료를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예. 네, 질문하십시오.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그 방금 그 코호트 격리 관련해서 해당 임대 아파트 내에 신천지 교인이 상당수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 통계를 정확히 아신 시점이 대구시가 언제 아셨는지 하나고요. 그 나머지 그 확진 판정 받지 않은 분들이나 신천지 교인 아닌 분들도 거주자 중에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뭐 규정. 다시 여쭤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그 신천지 교인이 아닌 거주자나 확진 판정 아직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한 코호트 격리도 같이 이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코트 격리는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을 한 건물 내에서 건물 전체를 봉쇄하면서 격리 조치하는 게 코트 격리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여기에는 확진자도 있고 또 자가격리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이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군들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러한 코트 격리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에 대한 출입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들 전부가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법으로 정해진 대로 자가격리 명령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3월 4일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사실은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 분들도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자가격리 명령 이행은 잘 되고 있다. 다만 그 내부에서 신천지 교인들 간에 그 안에서든 아니면 9월 16일 예배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든 그러한 접촉의 가능성은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예,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부단장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그 한마음 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 뭐 거주에 대한 특수성, 특이점이 파악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 지금 신천지 비접촉자가 같이 있었지만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 건지, 그리고 그 거주자 중에 그 신천지 신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신천지 신도인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밀접 접촉자에게 그 확진자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밀접 접촉자가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확진자가 발생했는 경우에 이 한마음 아파트의 사례에 보면 상당 기간 동안 이분들이 어쨌든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역시 자가격리가 되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새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원인 확진 환자를 지금 입원 또는 입소 조치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감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자 상태에 관한 질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늘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례 브리핑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